여러분들 보시면은 작년부터 기조가 좀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준킬러의 난이도가 올라갔고요. 우리가 흔히 천상계라고 놀리던 21, 29, 30의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근데 올해도 그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는데 학생 여러분들은 21, 29, 30에 대한 기피 증세가 확실해요. 그럼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사실 난이도가 올라간 겁니다. 예전에는 세 문제를 제외하고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편했는데 아예 접근성이 어려운 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27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다. 현명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 기타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세 문제가 아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까다롭긴 합니다,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불릴만 한데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집중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과연 선택적으로 옳을 것인가. 약간 물음표죠. 뭐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볼게요. 뭐 최근까지는 통계에서 어마무시한 문제는 사실 확률 통계에서 나오지 않고 있고요. 차분히 분류해서 열심히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개의 동전을 7번 던져요. 그럼 여러분들 전체 2의 7제곱 뭐 알고 있겠죠. 앞뒤밖에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 2의 5제곱이 32인 거, 그리고 2의 10제곱이 1024인 거. 요즘은 이거 초등학생도 외우고 있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거 토대로 7제곱은 여기다 4죠. 그러니까 128입니다. 분모는 128의 세상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앞면이 3번 이상 나온다. 되게 쉽죠, 여러분들. 앞면이 3, 4, 5, 6, 7. 5가지밖에 없어요. 분류. 5개를 나눠서 내가 맞힐 수 있다. 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 가만 가지고 풀면 너무 쉬운데 나가 짱돌이죠. 앞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앞면이 연속해서 나와야 된다. 적어도 붙어있는 2개가 있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적어도 뭡니까? 해석을 여사건으로 하셔야 돼요. 여사건에 대해서 한번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앞면이 3번 나올 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앞면이 3번 나오면 7번을 던지는 거니까 뒷면은 4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2항 정리에서 비슷한 훈련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전체 7번을 내가 하는데 3번 이 일이 발생된다 이 얘기죠. 앞면이 3번 나온다. 뭐 4번 나온다 사실 같은 거죠. 대칭형이니까. 자,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연속하는 걸 빼겠습니다. 그럼 연속하는 걸 빼기 위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일단 t를 배치할게요. ttt를 배치했죠. 여러분들 이거 연속한다 연속하지 않는다 칸막이 이론이에요. 그럼 h가 들어갈 수 있는데 5군데에다 h 뿌리면 h끼리는 절대 연속하지 않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아, 5개 중에 3군데다가 h 뿌리면 이거는 불연속이구나. 그럼 전체 3번 터지는 거 중에 불연속인 거 빼면은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계산이 됐구나. 자, 그럼 그 다음 거 진행할게요. 2번. 앞면이 4번 나오고요. 뒷면이 3번 나올게요. 그러면 7번 중에 4번 발생을 할 거고요. 옆에서 한 거랑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뒷면 배치를 하고 우리가 앞면을 하나, 둘, 셋, 넷, 4군데로 끝나죠. 마지막에 있는 거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 경우는 t가 3번이니까 이렇게 배치되는 게 맞겠죠. 뒷면 3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4군데에다가 이제 앞면을 배치하는 형태니까 4개 중에 4군데가 배열되는 걸 빼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다음 경우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번에 앞면이 5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올게요. 그럼 앞면 5번이니까 7번 중에 5번 진행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뒷면 2개 배치합니다. 그리고 3군데다가 5개 배치 발생할 수 없죠. 이 경우는 무조건 연속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6건 빼는 게 의미가 없어서 뒤에 빼지 않겠습니다. 그럼 4번째 앞면 6, 뒷면 1번. 이거는 7CU. 마찬가지로 무조건 연속하니까 뒤에 뺄 게 의미가 없고요. 마지막 앞면 7, 뒷면 0. 그러면 이거 77입니다. 이걸 다 더해주세요. 77이죠. 3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여러분들 이제 끝나는데 이거도 단순히 산수로 해서 여러분들 쭉 더하셔도 되고 약간의 잔머리를 쓰시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 보십시오. 쓸게요. 7C0 더하기 7C1
7C2, 7C3, 우당탕탕탕 7C7이요. 이게 뭔가요? 2의 7제곱이죠. 2의 7제곱인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뭡니까? 이 빨간 박스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2의 7제곱에서 빼주면 되네요. 여기 있는 거 제일 처음에 1이고요. 그 뒤에 7이고요. 그 뒤에 7, 6 반나면 7, 3, 21이겠네요. 자, 2의 7제곱은 128.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거 초록색 부분을 연산을 한 게 128 마이너스 1 더하기 7 더하기 21이 될 거고요. 자, 5C3은 5C2랑 똑같죠. 5, 4, 20을 반으로 나누니까 이 친구가 이제 20이 되고요. 얘는 1이네요. 그럼 여기에다 빼기 21까지 진행이 되면 5, 4니까 반 나눠서 10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11. 자, 이렇게 빼주면 되네요. 그래서 이 연산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 자, 여기서 1 있고 7 있고 1 있고 1 있고 10이죠. 20에다가 10에다가 10이니까 40을 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88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최종 결론은 앞서 말씀드린 2의 7제곱 128분의 8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8로 나눠주면 분자는 11이 되고요. 분모는 8로 나눠주니까 16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그러니까 21번 객관식 중에서 흔히 말하는 제일 어렵다는 문제 바로 직전이 그냥 기본적으로 케이스를 쭉 나누면 되고요.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건 1번과 2번 케이스. 3, 4, 5는 별도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번을 보시면 일단 말뜻이 어려워요. 풀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 이거 정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답은 모르면 5번 기니디 국룰이죠. 이과는 21번으로 나왔고요. 정답률 높게 잡혔죠. 예전 룰대로 한번 혜택을 줬으니까 기회를 줬으니까. 문과는 20번으로 기니디가 나왔는데 답이 기읍과 니은이었습니다. 5번이 깨졌고요. 올해 지금 모의고사 가영, 나영 다 기니디 깨지고 있습니다. 올해 고3 여러분들 5번 빼고 찍으세요. 정답률이 올라갑니다. 올해는 5번이 아닐 거예요. 가영, 나영 모두. 자, 일단 볼게요. 지수함수가 있고요. 지수함수 위에서 접선을 fx라고 할 겁니다. 일단 fx를 일단 구할게요. 여기서 fx는 어떻게 되나요? fx는 접선의 방정식이죠. 일단 요거 미분해서 2x제곱에다가 x에다 t를 넣어주니까 기울기는 2의 t제곱이 될 거고요. x-t 지나는 점 플러스 2의 t제곱. 이게 fx입니다. 그래서 y를 만족시킬게요. y를 완성시키면 y는 절대값 형태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절대값 들어가는 형태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절대값 형태. 일단은 그냥 계속 미분 가능하고 둥글둥글한 함수가 뾰족해서 안 되고요. 점점 안 되고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돼요. 그러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뚫고 지나갔는데 접혀 올려서 이 아래쪽의 부분을 접혀 올려서 얘가 둥글게 접혀 올리면 이런 경우 미분 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대로 활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결국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실수 K의 최소, K의 최소를 우리가 GT라고 새롭게 정의 내렸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뭘까요? GT를 찾으면 되죠. 답지처럼 연립방정식 형태 여러분들 막 풀이를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위의 형태건 아래 형태건 요거 미분해서 0 되는 순간에서 이 일이 터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럼 그거를 찾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형태를 선생님이 요거를 hx라 잡을게요. 그래서 이게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에서 일이 터질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미분합니다. 미분을 하면 x에 대한 미분이니까 h 프라임 x는 2의 t제곱 기울기 앞에서 튀어나오고 이거 다 뭐 의미 없는 것들 쑥쑥쑥 날아가겠죠? 마이너스
x분의 1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x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여기서 발생하겠구나. 그럼 요거보다 크거나 작을 때 딱 하면 요 점일 때 요게 극소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극대가 되는 아래쪽에 요런 그림 형태는 우리가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극소가 된 위의 형태거나 아래에 있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면 요것을 집어넣었을 때 최소값이 k다. 그럼 k 대신에 저는 무엇을 할 거냐? 여기에다가 t를 넣을 거고요. 그 순간이니까. 그리고 x에다가 요 값을 대입을 할게요. 그럼 그게 제일 작은 값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요 점이 제일 작은 값이 된다. 끝없이 내려와서 딱 0이 되는 순간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2의 t제곱 2의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2의 t제곱 플러스 gt 마이너스 ln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꼴 제로가 되는 순간일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전개해 주시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t제곱이 될 거고요. 자, 더하기 2의 t제곱 더하기 gt 마마 뿔 t 이꼴 제로요. 그래서 여기 있는 gt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이항을 하면 gt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t제곱으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찾아냈으면 이제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그 뒤에 기본 산수 연산하시면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거를 다 찾으실 수 있고요. 혹시 뒤쪽에 더 설명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마무리 연산을 해드릴게요. 자, 요걸 찾았으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서 B까지 이 친구를 적분을 해서 그 적분값을 우리가 M이라 부를 텐데 M이 음수가 되는 실수 A, B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A가 더 작고 B가 더 크다. 이런 세팅이 가능하다. 이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 그래프 개형을 그리세요예요. 원래 말뜻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그리실 필요 없이 점 하나만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수 부분이 있건 음수 부분이 있건 이런 형태가 돼서 음수가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 좌우에 대해서 아주 작은 구간 실수 A, B에 대해서 적분해서 이거 0되게 음수가 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떤 적분한 데이터 값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G0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0 넣으면 되게 편하죠. 마이너스 1 0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입니다. 0일 때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기억은 참입니다. 적분을 해서 0이 되도록 만드는 값을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어떤 C값이 제로면 마이너스 C값이 0인가. 자, 그래서 여기 G에다가 C를 넣을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더하기 2의 C제곱 C 마이너스 1. 그러면 G의 마이너스 C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순간이 문제 조건이 0이었고요. 그럼 C 대신에 마이너스 C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C 더하기 2의 마이너스 C제곱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 이거 몰라요. K라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이 양변에 곱하기 2의 C제곱을 할게요. 2의 C제곱은 양수니까 0이 아닌 걸 곱했죠. 그럼 좌변을 정리를 하면 이 좌변을 여기다가 곱한 게 바로 위에 있는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도 제로가 되죠. 따라서 K의 값이 제로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 모두 참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마지막 디귿은 여러분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G'T 미분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형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진행을 해주면
마이너스 2의 t제곱 플러스 2의 t제곱 t 곱하기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나와 있듯이 a 값이 알파, b 값이 베타일 때 n 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g 프라임 알파는 알파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뿔마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알파 2의 알파 제곱분의 베타 2의 베타 제곱이 이게 최소가 되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 적분값이 최소가 될까요? 아래쪽에 내려가 있는 음수 부분이죠. 근데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C면 오른쪽이 플러스 C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베타인 순간이 될 겁니다. 알파 베타가 아니고. 그래서 넣어주면 앞에 있는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즉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얘는 2의 2 베타 제곱이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문제 요구 사항은 이 값과 플러스 2 값에 대소를 따져주세요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식에다가 여기에다 g2 값을 구할게요. g2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2의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2의 제곱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거에다 부호를 반대로 바꿔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인 거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n값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적분 구간이 최대한 늘어져서 전부 마이너스 구간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와 마이너스 베타로 앞에 니은에서 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서 기니디 진입한배를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21번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